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이 아까워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즐기는 남자 미시다박. 괜찮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도 점심시간을 아껴가면서 운동을 즐기고 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쭉 타고 와다 보니까 거기에 길에 까만 게 뭐가 떨어졌습니다. 뭔가 보니까 오디입니다. 오디가 떨어질 때 되면, 익어서 떨어질 때가 되면 보리가 익어간다는 거예요. 이때에 맞춰서 앵두도 익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초과입니다. 자연의 멋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저 밑에쯤 갔는데 거기 장미농원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장미 향도 향기롭고 또 멋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에이요, 예쁜 꽃도 있고 아주 무시생긴 꽃도 있습니다. 진짜 무시생긴 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 가서 볼 때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장미꽃 멋있다고 하지만 그 장미꽃 말고 다른 곳에 피어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잡풀 속에 있는 꽃들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장미꽃보다 몇 배 더 아름다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에이요, 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미꽃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 아주 무생긴 꽃도 많아요. 이왕이면 가까이 왔을 때 향기 나는 꽃, 또 멋있는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도 가까이 왔을 때 향기 나는 사람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자전거 타면서 건강과 아픔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따뜻하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고, 부부관계 안 좋으면 아픔을 달고 산다. 그래서 건강과 아픔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각자 또 자식에게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픔을 줄 수 있다, 아니 아픔을 준다라고 확정 짓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보고 듣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서로가 네 탓이오, 상대 탓이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얘기하기 전에 이 양념이 있어야 되잖아. 양념 같은 이야기, 비타민, 쇠금 같은 이야기, 자신을 낮추면 다툼이 없노라 하는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단하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한테는 영국 사람도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어떤 멍청한 아줌마이가 가서 팔짱 끼고 그 웃긴 사례도 또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 관리를 초청해서 만찬을 했어요. 근데 중국 관리는 서양의 식사문에 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서양 식사에 보면 핑거볼, 이 손가락 닦으라고 유리 컵에 물이 담겨져 나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컵에 물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관리가 쫙 먹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호들갑을 떨면서 그거 그 손 닦는 거라고 먹는 거 아닙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근데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중국 관리가 물을 모르니까 무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여왕도 배려심,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왕다운 그런 멋이랄까, 넉넉함이죠. 우린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배려심, 보고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그랬죠. 마음을 비우면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살아도 시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노라고. 참 너무 멋있는 얘기. 또 자비존인이라는 얘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면 세상에 다툼이 없노라. 특히 부부관계에선 더 그렇습니다. 하나씩 둘씩 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아픔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되노라 라고 얘기했으면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없어? 또 이런 얘기 바로 찌릅니다. 그 이야기 보따리 하나씩 둘씩 끌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 이게 뭔지 서랍을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 보면 산울림의 법칙을 활용하라. 야호를 외치면 야호 야호 야호가 되돌아옵니다.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면 아름다운 말이 돌아옵니다. 그 얘기. 상대방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내게 옵니다. 근데 네 탓이요, 너 때문에 확 죽여버릴까, 잃어버리면 상대방도 확 죽여버릴까 끝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틀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실과 바늘의 법칙.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져 버려요. 바늘이 너무 느리게 가면 실타래가 앵겨버려요. 그래요? 그렇다고 실을 잡아당겨 버리면 바늘과 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흩어집니다.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 경중왕급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바늘이 늦게 간다고 실이 지랄을 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부부관계도 서로 역지사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뭐야?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이런 상대를 상황을, 여건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메아리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영의 법칙을 이해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물속에서 허부적거리고 물을 먹다 보니까 수영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수영을 한 몇 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수영 웬만큼 합니다. 짜장면 주면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수영할 수 있어요. 짜장면을 어떻게 거기까지 배달하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피차 서로 미숙한 거야. 미숙한 점을 이해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웬만한 점들, 부족한 것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랍은 타이어의 법칙입니다. 사막을 다닐 때는 차가 바람의 밖에 바람을 뺍니다. 이 지표면, 이 모래하고 닿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빠지지 않고 잘 다닙니다. 부부 갈등이라는 모래 사막에 빠져서 헤맬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 그 다음에 내 탓이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사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존심 세우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고 지잘난 맛 살고 니 탓이요 무시여라고 손가락질만 하다 보면 결국은 둘 다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 이해갔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 김치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무배추, 배추는 5번 죽어야 김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 맛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밭에서 채취할 때 한 번 죽고, 반 갈라서 쫙 갈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일 때 한 번 죽고, 또 양념, 파, 마늘, 당파, 양파, 생강, 담아내기 이런 거 얼버무려서 그냥 양념을 버무릴 때 죽고 4번 죽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람의 입에로 들어가서
씹히면서 5번째를 죽는답니다. 그래서 김치의 멋있는 이 뭐랄까 생명, 김치라고 하는 새로운 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부부도 행복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 부부도 몇 번 있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또 행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속담에도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기는 거지. 저도 젊었을 땐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냥 들이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 적용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부부관계예요. 그래야 부부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가족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 적용되는 것이 부부관계.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자존심, 그 다음에 자신의 고집, 네 탓이라고 하는 이런 똥꼬집 같은 거, 고장난 생각이에요. 고정관념. 이런 거 내세우면 결국은 병듭니다. 누가? 나와 상대방, 배우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병들어요. 아이들의 눈을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홍채학입니다. 눈에 나타나요. 아이들 눈에 나타난 이런 우리 부모의 이런 생각과 행동들, 쌈질하고 뭐하고 목소리 높이고 했던 것들이 아이들 가슴에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가슴에 멍든 상처 지울 길 없어. 아이들 눈에 다 남습니다. 가슴에 남아요. 그게 홍채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 오시는 분들 이 홍채를 보면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죠. 그게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홍채학 또는 흔적학이라고 해요. 살아오면서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인 흔적들이 남아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홍채학이에요. 그래서 이 홍채학은 아주 소중한 학문이에요. 근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어떤 아픔을 갖고 성장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몇 명 없을 겁니다. 그중에 한국에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한 사람, 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거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6번째 설명, 고객의 법칙. 고객에 화낼 수 없어. 항상 상냥해야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대해야 돼요. 미소로 대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빨리빨리 찾아서 대접해 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이 부부들 서로 고객으로 여기고 살면 아주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으로 여기면서 살라. 대단히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멋있는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온 가족 아픔 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라고 하는 12글자를 자주 활용하면 서로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행복이라는 튼실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가질 것보다는 나누고 양보하고 베푼다면 더 큰 열매가 맺힐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아픔의 시작점과 종착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멋있게 살아가자고 오늘 정리해 봅니다. 이 6개 법칙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정리해 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고 뭐 시간 나는 대로 오징어 하나 구워 먹고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좀 더 따뜻한 가정, 부부 사이 또 온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